주방 벽면인데요. 주방 벽면을 통일감 있게 일자 라인으로 연출을 해드렸고, 주방 하부장의 깊이는 냉장고 라인에 맞춰서 연출을 해드렸고, 좀 단조로울 수 있는 상부장도 등을 넣어서 좀 더 화사한 주방이 될 수 있도록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싱크볼도 불필요하게 너무 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고객님이 생활하실 수 있게 적절한 사이즈의 싱크볼로 마감을 해드렸고, 냉장고는 삼성 비스포크 키친핀 냉장고고요. 그 상부는 최대한 수납 공간을 활용할 수 있게 상부장도 다 해드리고, 이쪽 하부 공간도 고객님께서 게임을 좀 하셔가지고 게임기가 들어갈 수 있게 게임기 공간까지 네, 우선은 주방의 라인이 저 창문 끝까지 쭉 뻗어나가 있어요. 보통 주방 규격이 65cm 이상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왼쪽에 보이는 주방의 측면부가 짧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가벽을 쳐서 자연스럽게 현관 문까지 라인을 일직선으로 맞춰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상판은 LG 하이막스 오로라 원블랑 제품으로 설치를 해드리고, 상판은 그대로 꺾어 올려서 주방의 뒷판도 오로라 원블랑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 부분은 싱크대에서 그대로 연장돼서 냉장고장, 키큰장 부분입니다. 그 우측에 남는 공간에 라인을 잘 맞춰서 키큰장을 설치해드렸습니다. 애매하게 끊겼죠. 이거는 우선은 기존 창이 철거하기 전에 이 외부 창은 이미 시공을 하셨었어요. 다시 철거하고 예산을 드릴 바에 그 예산을 아껴서 다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제안을 먼저 드렸습니다. 만약에 샤시를 올 철거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이 장을 끝까지 붙이는 케이스가 일반적이죠. 근데 어설프지 않게 곡면 처리를 해서 예산을 좀 줄이고 이미지도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그 단창 겉에 덧창을 해서 이중창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뜨는 공간은 고객님께서 청소기를 놓고 쓰신다고 오히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땡큐. 주방은 기역자 주방에 상부장을 없애고 깊어 보이는 주방 구조로 구성을 해드렸고, 이게 깊어질 수 있었던 방법은 기존의 다용도실 도어 라인이 이쪽이었는데 이쪽이 불필요하게 너무 넓기 때문에 뒤쪽으로 확장을 시켜드렸고, 뒤쪽은 세탁기가 들어갈 위치예요. 워시타워 한 대 들어갈 수 있는 최적화된 공간으로 저희가 내부 사이즈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다용도실이 뒤로 밀리면서 이런 수납 공간들이 많이 생성이 되는데, 이쪽도 수납, 이쪽도 수납. 고객님이 숯을 갖다 놓으셔가지고. 비염이 있으신가요? 고객님 비염이 있으신가 봐요. 이거 주방 집기들은 백조 사각볼, 거위묵 소전, 니켈 무광 제품으로 해드렸고, 앞뒤 동선이 너무 좁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주방 동선을 잡아드렸습니다. 이런 홈바 부분도 연출을 해드려서 머신이라든지 오브제, 소형 가전제품들을 올려놓고 쓰실 수 있도록 구성을 잡아드렸고, 간접등도 넣어서 밝게 사용하실 수 있게 처리해드렸습니다. 너무 다 화이트하면은 차가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등도 4000K 주백색 집중형 조명으로 구성을 해드렸고, 우드 포인트로 적절하게 포인트를 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주방인데요. 고객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냉장고를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 그 소형 냉장고에 딱 비치될 수 있는 그 공간이 마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정 계획을 좀 철저하게 짜가지고 고객님께 제안을 드렸고, 깔끔하고 라인이 딱 맞는 주방 구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러한 도어의 간격까지 고려해가지고 좀 깔끔한 주방이 될 수 있고, 좀 더 완성도 있는 주방이 되었습니다. 좁은 공간의 주방 거실은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몰딩들이 많으면은 오히려 더 좁아 보이기 때문에 분리 공간 없이 주방 타일과 거실 토면의 타일을 동일하게 연출을 해가지고 좀 더 화사하고 좀 넓어 보이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감을 해드렸고요. 2인치 다운라이트로 확산형이 아닌 집중형으로 좀 더 화사하고 세련된 느낌의 거실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런 톤에 맞는 커튼, 가구류를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더 완성도가 있네요. 이러한 후드라든지 인덕션, 이런 싱크볼을
좀 적절하게 연출을 하셔가지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의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여기는 주방인데요. 20평대 3베이 구조의 주방은 상당히 좁은데 보시다시피 좀 넓어요. 넓은 주방의 이미지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상부장을 없앴고 대형 가전을 숨겨드렸습니다. 상부장을 없애면서 저희는 대형 타일을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사이즈가 1800에 900. 보시다시피 매지 라인이 한 3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주방을 최대한 넓어 보일 수 있는 효과로 대형 타일을 적용을 하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소형 가전이 상당히 많았는데 우측에 키 큰 장을 놓으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숨길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이런 구조에서 주방을 확장하면은 가스 배관, 보일러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려드리고자 장의 도어로 구성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쪽 보시면은 이쪽도 창문이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쪽이 저희가 그대로 창문을 했다라면 꺾인 구조라서 옆집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픽스창으로 막고 단열벽으로 가벽 처리를 조성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객님께서 상당히 만족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키 큰 장은 광파오븐, 밥솥, 믹서기, 나머지 수납장 이렇게 적용을 잘 해드렸고, 이런 경첩도 곽이 큰 경첩을 잘 적용을 하면 사용하실 때 너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쪽 공간은 주방을 확장된 작은 방 쪽 공간입니다. 어차피 고객님도 작은 방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실 계획이셔가지고 이런 공간도 사람이 하면 딱 써서 냉장고, 키 큰 장, 세탁기를 활용하실 수 있게 주방에 있을 수밖에 없던 냉장고를 이 확장 공간으로 알맞게 넣어드렸습니다. 방은 다소 좁아지지만 주방이 넓어지면서 상당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었는데 이렇게 세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인데요. 우선은 고객님 니즈가 아일랜드 구조는 선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주방이 개방되는 것을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구조에서는 삐트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배치하는 공간이 상당히 애매해요. 보편적으로는 이쪽 공간에 위치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고객님께서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냉장고가 제발 안 보이게 좀 해주세요 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위치를 제가 서 있는 이 왼쪽 공간으로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왔을 때 냉장고 어딨지? 할 정도로 냉장고 전면이 거실에서 안 보이게끔 신경을 써서 이 사이드를 가구 판재로 마감을 하고 마치 냉장고 사이드 측판이 가구처럼 보이게끔 연출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냉장고 후면을 보시면 작은 홈바를 하나 만들어 드리면서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드리고 상하부에 수납 공간을 넉넉하게 세팅을 해 드리면서 고객님 니즈를 반영해 보았습니다. 이 싱크볼 가림판은 예전부터 핫한 아이템이었는데 도마로도 사용하셔도 되고 조리 공간이 협소하면 그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옮겨서 뭐 야채를 씻을 때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설거지 할 때는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이렇게 해서 올려놓고 설거지 할 때는 좀 넓게 설거지 할 수 있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인데요. 냉장고 위치가 너무 애매했어요. 거실까지 침범을 해서 냉장고가 설치가 되었고, 냉장고가 거실을 침범했기 때문에 거실을 너무 좁게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레이아웃을 다르게 제안을 드렸고 냉장고를 뒤쪽으로 배치할 수 있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 지금 뒤에 냉장고 보시면 이게 진짜 냉장고가 아니에요. 아직 가전이 들어오기 전에 촬영을 하기 위해서 사이즈대로 저희가 제작을 했는데 조금 오류가 있었나 봐요. 틈이 있네요. 그리고 이 주방은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의 필수 7종 세트, 혼수 7종 세트가 전부 들어가 있어요. 인덕션, 냉장고, 식세기, 로봇 청소기, 밥솥, 전자레인지, 오븐, 이 모든 가전이 들어갈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도 현장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전부 들어갈 수가 있다니 너무 놀랐지 않나요? 주방은 상부장이 없는 형태인 하부장과 아일랜드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디자인을 해드렸고, 하부장은 뎁스가 650, 그리고 아일랜드는 추후에 로봇 청소기가 설치될 예정이어서 900뎁스로 저희가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일랜드에 인덕션이 설치가 되다 보니 아일랜드용 후드를 설치를 해드렸고, 아일랜드 밑에 식세기를 저희가 설치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반대쪽을 보면 냉장고를 설치해드렸는데요. 냉장고 이쪽에는 비트 공간이에요. 냉장고를 이쪽으로 이동함으로써 냉장고에 깊이가 있기 때문에 옆에 비트 공간 앞으로 냉장고가 튀어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공간조차 저희가 낭비하지 않고 이렇게 수납 공간을 만들어서 실용성 있는 가구를 만들어 드렸고요. 그리고 싱크대 쪽으로 오시면
아무래도 싱크대 밑에 분배기가 있다 보니까 분배기를 이설하는 것보다 기존의 싱크대 위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그 주변으로 주방 공간을 제한을 드렸고, 상부장이 없고 가전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 싱크대 옆쪽으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렸는데, 이것도 여닫이로 해결됐을 때는 수납 공간을 조금 사용하시기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폴딩 도어 가구로 만들어 드려서 손쉽게 활용할 수 있게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것도 꿀팁입니다. 폴딩 도어 밑은 저희가 리프트 도어로 가구를 만들어 드렸고요. 편하게 수납할 수 있게 계획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보시면 보통 싱크대가 설치되는 부분에 인조 대리석을 타공하게 되는데, 저희는 그 타공하는 인조 대리석조차 사용할 수 있게 이런 디테일 아주 칭찬합니다. 이런 디테일. 이 부분은 좀 넓죠. 고객님께서 원하는 큰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을 조성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복도식 아파트다 보니까 일반 계단식 투베이 구조 아파트보다 주방 구성이 상당히 비좁은데요. 그 비좁은 주방을 좀 넓게 확장을 원하셔서 과감하게 방 하나를 없애고 대면형 주방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고객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상부장이 빠지면 그 수납 공간이 많이 줄어들지 않냐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아일랜드 식탁은 앞뒤 공간이 넓기 때문에 뒤쪽 공간도 수납 공간으로 다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동선을 어떻게 뺄지를 고민을 했어요. 한쪽 방향으로 동선을 뺄지 양쪽 방향으로 뺄지. 근데 고객님께서 원하시던 거는 확장형 있는 아일랜드 주방을 원하셨기 때문에 벽 대 벽으로 최대한 다 붙여가지고 조성을 해드렸고, 한편으로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주방이 상당히 위험한 도구들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분들이 불필요하게 양쪽 방향으로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단방향 동선으로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뒤쪽 공간은 여러 구역이 나눠져 있어요. 여러 소형 가전을 둘 수 있는 홈바를 구성해 드렸고요. 위아래도 전체 수납 공간으로 조성을 해 드렸습니다. 방이 하나가 철거가 되면서 드레스룸 공간이 좀 필요했는데요. 그 공간은 좀 작긴 하지만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드레스룸 공간으로 조성을 해드렸고, 전체 풀장으로도 제안을 드렸는데 좀 좁다 보니까 좀 개방감을 원하셔서 이 부분도 하프장으로 조성을 해드렸습니다. 데일리룩을 내일 입을 수 있게 미리 세팅할 수 있는 행거를 달아드렸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들어가면 좋은데, 아무래도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상황에서 가전을 다시 사기에는 너무 부담이 되셔서 기존 가구를 가져오시는 부분이 냉장고가 있었어요. 근데 냉장고는 용량이 크다 보니까 돌출형 냉장고가 되어서 그 부분을 좀 숨기는 걸 원해 하셨고, 그 숨기는 위치는 다용도실로 저희가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이 냉장고, 세탁기. 냉장고를 다용도실 내부로 와서 사용하자니 좀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동선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빼야 돼서 슬라이딩 도어로 제안을 드렸고, 평소에는 열고 쓰셔도 되고, 뭐 손님이 오시거나 뭐 불필요할 때 문을 닫아놓고 쓰시면 됩니다. 이런 수납 공간도 최대한 확보를 해드렸습니다. 요즘 기역자, 디귿자 구조도 많이 하시는데, 투베이 구축에서는 좌우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11자 구조로 제안을 드립니다. 이런 우드 포인트로 연출을 좀 해드렸고, 고객님께서 참여도가 디테일한 부분도 상당히 많으셨어요. 이런 손잡이, 와인잔의 렉, 뭐 기타 등등. 한편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고객님께서 참여를 하실 때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시기 때문에 좀 부담을 가지면서 참여를 하세요. 근데 인테리어 업체들은 본인들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고객님의 아이디어를 묵살한다든지 뭐 참여도를 좀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은데, 고객님께서는 큰 돈을 들여서 본인 집을 꾸미시는 건데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다면 상당히 좀 아쉽죠. 그래서 소통이 좀 원활한 업체들을 잘 선정하셔가지고 인테리어를 계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주거 공간의 꽃은 주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 현장도 주방의 고객님 니즈를 최대한 반영하려고 저희 담당 디자이너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이번 고객님께서 꽤나 좀 디테일하시고 미적 감각이 있으셔서 이런 인덕션, 싱크볼, 수전, 식기세척기 이런 가전기기들을 인테리어에 어울릴 만한 스펙을 꼼꼼하게 선정을 해주셨고, 지금 보이는 주방 상판도 새로 나온 오로라 원블랑 인조석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렇게 상판, 도배, 타일 마감재들의 색감과 질감을 잘 어우러져 한층 더 자연스러운 멋이 생긴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방 상판 콘센트도 설치해드렸는데 확실히 미관상 깔끔하고 보이는 제품인데, 이제는 꽤나 유명해진
바흐만 트위스트 빌트인 콘센트 제품을 사용해 보았습니다. 여기 키 큰 장을 보시면 오픈장으로 되어 있는데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부분이 도어를 굳이 달아서 다 숨기기보다는 밥솥이나 에어프라이어를 바로바로 사용하실 수 있게 실용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객님께서 대면형 주방을 원하셨기에 이렇게 대면형 식탁을 설치해 드렸는데, 대면형 주방은 넓게 보이면 보일수록 더 빛을 발하는 옵션인데, 이를 위해서 저희는 세탁실을 좀 줄이고 주방을 확장을 하였습니다. 이 다용도실이 기존에 이만큼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을 보시는 바처럼 확장을 하였고, 제가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은 피트이기 때문에 확장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트와 벽에 단순한 동선으로 끝날 수 있는 이 공간을 확장을 해서 주방 공간으로 넓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꽤나 신경 썼던 부분인데, 다용도실을 줄이고 주방을 확장을 하다 보니 이 비트 공간이 타일로 마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외부 공간이었으면 칠로 마감을 하는데 타일로 마감을 해서 큰 무리 없이 공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닥을 보시면 기존에는 단올림이 되어 있어서 세탁기가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저희가 도어를 밀고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 단올림이 되면 도어 회전 반경이 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철거를 진행하고 방수를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물이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구배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좁은 세탁실 내부에서 세탁기 도어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 세탁기 도어가 왼쪽인지 우측인지에 따라서 나중에 사용하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히 방향에 따라서 세탁실 도어 손잡이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시고 구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좁은 공간에는 1, 2cm가 아쉽기 때문에 수전 하나를 고를 때도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납작 수전을 골라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방 가시기 전에 우선은 이미지를 많이 해서 이것저것 마감재를 많이 넣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좀 집중하는 부분은 라인들, 수직 수평, 몰딩 최소화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런 마감 필름지, 벽지를 좀 이색이 많이 지지 않게 좀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이 있고요. 천장도 몰딩을 굳이 하지 않고 무몰딩으로 처리해드리고, 문선은 엣지감 있는 9mm 문선으로 깔끔하게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쪽 보시면 주방인데, 기존의 주방은 비내력벽 날개벽이 양벽을 다 막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비내력벽이 이만큼 나와 있었고, 이쪽에 비내력벽도 이만큼 나와 있었습니다. 기존에 철거하기 전에 주방 상태를 바라볼 때 주방이 아예 없을 정도로 벽이 싹 막혀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는 다 철거를 해서 좀 주방을 좀 개방을 시켜드렸습니다. 기본 구조에 좀 충실해 달라고 요청을 해주셨고, 저희는 고객님 요청 사항에 맞춰서 기역자 구조, 냉장고장, 큰 장으로 주방을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상부장의 하부에 간접 등을 좀 신경을 써드렸는데, 저 아래에서 보시면 보통은 T5로 좀 투박하게 간접 등을 연출해드리는데 그런 부분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좀 깔끔한 매립 라인 등으로 설치를 해서 좀 완성도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인데요. 기존의 주방은 이렇게 기역자 주방이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인덕션, 가스 쿡탑이 있던 자리인데 구조 변경을 좀 했습니다. 요즘에는 가전 스펙들이 워낙 다양해지고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이 구축 투베이 구조에서 그 가전을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조 변경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뒤쪽에 보이는 기존의 창을 막고 저희가 단열 처리하고 냉장고를 이쪽으로 다 몰아드렸어요. 기존의 분배기는 좀 최단 거리로 좀 짧게 이동을 해서 분배기 이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싱크볼은 반대쪽으로 이설을 해서 기역자 구조의 아일랜드 구조로 연출을 해서 좀 더 풍부한 느낌의 주방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인덕션 바로 앞쪽에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게끔 아일랜드 식탁을 조성해서 기능적으로 좀 다양하게 세팅을 했습니다. 저 코너 부분도 열면은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서 데드 스페이스가 없게끔 최적의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보통 이런 아일랜드 구조를 할 때 이쪽 공간에 싱크볼을 둘지 인덕션을 둘지를 고민들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때는 싱크볼도 좋고 인덕션도 좋은데 식기세척기 위치에 따라서 그 공간은 잘 고민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보통 식기세척기 위치는 싱크볼 바로 옆에 세팅이 되어 있어야 문을 열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싱크볼을 이쪽을 할 경우 식기세척기의 적절한 위치가 힘들기 때문에 싱크대보다 인덕션을 전면에 두라고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방 벽은 타일을 기본 600에 600이나 1200, 600이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설치해 드리는데, 이번 현장에는 1m 20에 60cm 타일로 세팅을 해드리고, 타일의 텍스처랑 상판의 텍스처, 바닥, 이런 필름의 텍스처를 최대한 동일하게 맞춰서 좀 일체형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런 게 하나하나 색감을 맞추지 않으면 많이 이색지고 완성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상판과 벽체, 바닥, 필름의 색은 최대한 맞춰주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주방 아일랜드입니다. 기존에 제가 왔을 때는 아일랜드가 짧은 구성으로 잡혀 있었는데 지금은 대형 아일랜드가 됐어요. 고객님 니즈가 적극 반영된 것 같은데 계획 잡았을 때 어땠나요? 고객님의 니즈 중에 하나가 손님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셔서 아일랜드를 넓게 빼고 동선을 수월하게 확보를 하고요. 그 옆으로는 손님들을 접대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드리는 아일랜드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일반적인 아일랜드 높이는 90cm로 잡아드리고 책상은 75cm, 의자는 45cm로 잡는데 아일랜드 높이와 식탁 테이블 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단차가 생겨서 아일랜드 장을 구성해드렸습니다. 바흐만 측판 콘센트인데 상판 콘센트보다 식사하시는데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측판에다가 저희가 콘센트를 구성해드렸습니다. 상판은 트래버틴의 타일로 세라믹으로 저희가 구성을 해드렸고요. 다른 세라믹과는 다르게 조금 질감이 있어요. 그 느낌을 살려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컨셉이 그레이지 느낌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니 거기에 맞는 색감 그리고 질감을 저희가 찾아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바라봤을 때 조명도 색감도 차분하게 아일랜드 구성이 조화롭게 되게끔 만들어준 것 같은데, 이 조명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이 조명은 까사이누체 제품인데요. 기성 제품으로 나와 있지는 않고 주문 제작으로 나오게 되는 조명입니다. 펜던트 조명은 정구색으로 구성을 해드린 이유가 아일랜드 전체적인 톤이 아이보리 느낌이어서 정구색으로 춤을 들였고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앞쪽 보시면 깔끔한 아일랜드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인덕션 선택이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이 인덕션 선택하게 되었는지 궁금하네요. 고객님께서는 노출되어 있는 포인트들을 싫어하셨어요. 보통 인덕션 같은 경우는 후드가 선장에 설치되거나 아니면 상부장에 숨기는 히든으로 설치가 되는데 그것조차도 싫어하셔서 후드 일체형 제품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한 바퀴 돌아볼까요? 전체적으로 키큰장 느낌으로 수납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요. 세탁실로 들어가는 도어조차 키큰장처럼 페이크 도어로 만들어 드렸고요. 터닝도어를 열고 세탁실로 들어가는 공간과 이쪽에 보시면 키큰장으로 전부 구성을 해드린 것 같지만 개수대가 숨어져 있고, 열어보시면 폴딩 도어로 개수대를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게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수전이나 볼도 검은색 제품으로 하게 된 이유가 있나요? 보통 싱크대 같은 경우는 스텐 제품으로 선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드의 마감과 세라믹 상판의 마감은 스테인리스와 어울리지가 않아서 블랙 제품으로 제안을 드렸고 고객님께서는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기존 싱크대를 사용하실 때 간단하게 컵을 씻거나 간단하게 세척을 하실 때 매번 문을 열고 닫을 때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블럼 제품의 레베고 제품인데 폴딩으로 홈바를 구성을 해드렸고요. 피처 린서를 구성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컵 씻을 때 피처 린서를 활용하셔서 간단하게 씻고 와인잔, 컵잔 같은 걸 바로 거치할 수 있게 홈바를 구성해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옥찬넬도 아니고 손잡이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객님 니즈가 반영됐기 때문에 다 터치형으로 구성을 잡아드려서 깔끔한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에 저희가 신경 썼던 그런 포인트는 이 대면형 주방을 연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3베이 구조 구축 아파트의 대면형 주방을 연출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죠. 냉장고 위치를 어디로 두냐. 제 후면으로 냉장고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어쩔 수 없이 막아야 돼요. 그래서 단열을 하고 창문을 막고 하부에 있는 분배기를 싱크볼 앞으로 이설 작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뎁스도 넓고 와이드도 넓은 대면형 주방을 완성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 창문을 막게 되면서 단점은 환기도 안 되고 개방도 안 되는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천장을 보셨을 때 이 풍부한 느낌의 간접 조명과 조명 계획을 잘 잡으려고 노력을 했고, 좀 더 유연하게 동선이 처리될 수 있게끔 그리고 채광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방도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굳이 터닝도어를 설치하지 않고 이렇게 오픈 게이트를 활용을 해서 좀 더 동선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확장을 해드렸습니다. 거실과 마찬가지로 철거를 할 수 없는 내력벽 부분, 이런 부분도 단점이다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매력적인 부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는 주방 상판을 고급적인 트래버틴 느낌의 세라믹 상판으로 만들어 드렸는데, 상판의 깊이와 옆에 붙는 타일의 넓이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타일 사이즈를 1200에 1200각 타일로 세팅을 해서 좀 더 끊김없이 완성도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주방을 만들어 드릴 때는 이런 후드 상부에 천장형 아일랜드 후드가 설치되는 게 일반적인데, 그렇게 되면 아일랜드의 완성도를 좀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상판에 매립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이번 현장은 보시다시피 다운드래프트를 활용해서 좀 더 개방적 있는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항상 고객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게 아일랜드 있고 냉장고 있으면 수납 공간은 어디 있냐. 아일랜드가 생각보다 상당히 넓기 때문에 이 앞부분을 활용을 해서 인출식 장을 만들어 드려서 수납 공간이 최대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버리는 공간 하나
없이 잘 만들어 드리니까. 그리고 주방 왼쪽을 보시면 현관에서 연장된 이러한 브론즈 경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개방감 있는 주방으로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아일랜드 하부의 간접등이 거울에 반사가 돼서 한층 더 개방감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안방을 들어가기 앞서 보통 안방 앞쪽에는 이렇게 좁고 TV벽과 주방벽의 단 차이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웬만하면 단을 최대한 맞춰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곤 합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안방을 들어갈 수 있게 디자인을 설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후면을 보시면 현관과 마찬가지로 전신 거울, 재료를 분리해서 라인을 정리하는 이런 포인트 구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선반도 TV 아트홀과 마찬가지로 철판을 설치를 해서 오브제를 놓고 활용할 수 있게끔 디자인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 또한 인코너 곡면으로 마감을 해드리면서 거울 사이드에서 나오는 이런 간접등이 은은하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설계를 해드렸고, 주방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천장 간접등이 뭔가 끊김없이 느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방문 실린더는 이번에 처음 도무스에서 출시된 실린더인데 지금 인테리어 이미지랑 상당히 잘 어울리는 실린더네요. 이 공간은 주방 아일랜드입니다. 고객님께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신 내용 중에 하나가 주방이 너무 좁아 보인다, 주방을 가로막고 있는 날개벽이 크게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아일랜드 대면형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아일랜드 주방을 만들어 드릴 때 저희가 한 가지 좀 신경 쓴 부분은 더 넓혀서 갈 수도 있었지만 딱 적절한 아일랜드 사이즈만큼만 상판, 측판까지 원장으로 딱 떨어뜨려서 마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절 라인 없이 깔끔한 느낌의 아일랜드 주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인덕션, 오른쪽에는 싱크볼, 이런 대면형 주방 아일랜드는 아일랜드 후드를 설치를 하는데 아무래도 개방을 시키고 싶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후드 하나 딱 떨어져 있으면 시야도 막힐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이미지가 아쉽다고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조리도 하실 수 있고 디자인도 해치지 않는 이런 매립형 엘리카 아일랜드 후드를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천장에 매립되어 있으면 약하지 않냐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만큼 마력이 세서 흡입력이 강합니다. 화이트 인덕션을 선택하셔서 천장도 스틸보다는 화이트로 후드를 설치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냉장고 위치는 제가 서 있는 우측 이쪽 면에 냉장고가 있었는데 가벽이 형성되어 있고 냉장고가 연달아 있었습니다. 그 공간을 철거를 하고 창문도 막고 좀 깔끔하게 면 정리를 해서 대면형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냉장고의 우측은 기역자로 키 큰 장 선반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고, 그리고 오븐을 사용하실 때 보통 노출이 되잖아요. 문을 열고 사용하실 수도 없고, 그래서 소형 가전들이 잘 숨겨질 수 있도록 도어를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사용하시지 않을 때는 깔끔하게 닫아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아일랜드 주방을 세팅을 할 때 적어도 900 이상은 뎁스를 키우는데 고객 니즈에 따라서 연출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수납이 많이 필요하신 부분은 수납장, 그리고 앉아서 식사를 원하시는 고객님들은 뭐 매립을 시켜드리고, 혹은 이미지를 좀 선호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렇게 세라믹 상판을 투자를 하고 그 하부에 간접등을 연출을 해서 더 완성도 있는 아일랜드 주방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뒤쪽으로 숨어있는 주방 공간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구 도어로 연출을 할 때 여닫이 형식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해서 좀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문이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특별한 하드웨어가 잘 나와서 깔끔하게 들어갈 수 있는 장점이 된 것 같습니다. 뒤쪽 보시면 보조 주방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색깔이 너무 예뻐요. 고객님께서 선호하시는 그런 이미지 색깔로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 마치 도장과 같이 색깔이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세면대는 이케아 제품인데 이런 제품이 좀 시공법이 좀 특별해요. 그래서 기술적인 가구 업체를 잘 선택하셔서 시공을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미지적으로 본 주방은 좀 깔끔하고 느낌 있는 주방이지만 보조 주방은 아기자기하고 좀 유니크한 느낌의 보조 주방으로 만들어 드리면서 굳이 불필요하게 후드를 설치해서 더 비좁은 보조 주방이 되지 않게끔 창문을 개방하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딱 필요한 내용들만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벽체 타일은 윤영선제 베개백 모자이크 수입 타일입니다. 실제로 보면 이 영상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보다 더 고급지고 깔끔하고 예쁩니다. 왼쪽 공간 도어는 기존에 달려있던 터닝 도어인데 세탁실입니다. 여기서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은 이 도어가 열릴 때 세탁실 도어를 침범하지 않게끔 도어 사이즈 구성을 좀 디테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보조 주방 유니크한 손잡이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베슬라그 손잡이인데 고객님께서 좀 유니크한 보조 주방을 원하여 하셨기 때문에 싱크볼 수정과 이미지가 잘 어우러질 만한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특별하게 달아드렸습니다. 손잡이랑 잘 어울릴 만한 상부에 금속 철판으로 선반을 적용을 해서 이것저것 오브제나 와인병, 와인잔을 올려놓을 수 있는 선반도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쪽 공간은 홈바입니다. 기존의 주방은 보편적인 투베이 구축 아파트의 전형적인 구조이죠. 그러한 구조를 다 깨부시고 냉장고 바로 우측에 남는 공간을 저희가 홈바로 조성해 드렸습니다. 입구방에 벽체를 연장을 해서 가벽을 조성하고 상부장 하부에서 떨어지는 간접등을 연출을 하면서 이 백판은 큰 타일이나 세라믹 느낌이 나는 가구 판재로 마감 처리를 해드리면서 좀 완성도를 높여 드렸습니다. 보통 대형 냉장고를 세팅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좁은 주방을 좀 더 어떻게 좀 활용 좀 해달라 막 억지를 부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깊이가 낮은 LG 오브제나 삼성 피스포크 같은 이런 냉장고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이 구조에서 분전함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번 현장의 신발장 후면에는 통신함만 있었고 분전함은 주방 제일 잘 보이는 벽면에 딱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냉장고의 왼쪽에 벽체를 세우고 안에 분전함을 위치해서 깔끔하게 완성도 있는 주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내력벽부터 뻗어나오는 이런 라인 등이 있고 작은 방 벽체 상부에는 간접등으로 연출을 해서 11자로 연장된 느낌의 좀 더 길어 보이고 커 보이는 주방으로 되었습니다. 좀 넓어 보이는 주방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우선 냉장고 위치, 그리고 냉장고의 종류, 그 다음 천장의 조명 계획, 그리고 벽 쪽에 도어 라인을 깔끔하게 정리정돈해서 만들어 주신다면 좀 더 공간이 활용되는 느낌으로 주방이 연출되는 이런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는 밥솥이 인출식이 되기 위해서 경첩 라인을 좀 넓게 세팅을 해서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보시는 게 컵을 씻을 때 편하게 씻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쪽엔 백조 작업볼로 세팅을 해드리고 이렇게 폭포 수정까지 있는 제품으로 만들어서 야채 같은 거 씻을 때 좀 편하게 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창문 하부에 광파 오븐을 놓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굳이 도어는 설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세탁실로 나가는 터닝 도어 위치해 있는데 가벽이 튀어나와 있고 이런 냉장고가 어느 정도 가려주기 때문에 터닝 도어를 가구 도어로 숨기지 않고 그대로 마감 처리를 했습니다. 이쪽 공간은 히든 도어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히든 도어이기 때문에 도어 다리가 형성이 돼야 됐고 이런 디테일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저희가 금속으로 제작을 직접 해서 도어가 닿는 이런 면까지 마감을 신경을 써드렸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보시면 주방 후면쪽 끝라인부터 안방 끝라인까지 간접으로 연출을 해서 은은한 느낌의 벽체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벽체는 주방 뒷면은 타일, 도어랑 벽체 라인은 필 웜한 톤으로 맞춰드렸습니다. 그리고 스위치가 보통 다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분산되어 있는 스위치를 동선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기존의 화장실 스위치 자리에 주방 스위치, 라인 등 스위치, 욕실 안쪽 스위치를 깔끔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주방 공간을 설명하기 앞서 스위치 공간이 기존에 이쪽에 달려 있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깔끔한 복도 같은 현관을 선호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러한 비디오폰과 스위치가 있으면 지저분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디오폰과 스위치를 이설을 했습니다. 스위치도 깔끔한 융스위치로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주방은 어떻게 시켜드릴까요? 우선 주방은 이런 투베이 구축 아파트 주방 설계가 대부분 창문이 있고 기역자 구조의 냉장고가 있죠. 고객님과 논의하면서 후면을 창문을 막고 냉장고를 후면으로 이동을 하고 기역자의 아일랜드 구조를 선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역자 아일랜드 구조를 설계를 할 때 물이 후면으로 떨어질 수 있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벽 쪽, 타일이 있는 쪽으로 싱크볼을 제안을 드리고요. 인덕션을 아일랜드 쪽에 놓는 거를 제안을 드립니다. 근데 인덕션을 아일랜드에 놓다 보면 인덕션 후드가 천장에 달려있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지저분해 보이잖아요. 개방도 안 되고. 그래서 아일랜드 인덕션 구조로 갈 경우는 다운드래프트나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제안을 드립니다. 이 우측은 기존의 주방에 창문이 있었던 자리인데 그 부분에 홈바장을 놔서 커피 머신이나 와인 잔 같은 거를 세팅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고 이런 가전제품들을 활용할 수 있게 상판에 콘센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부에는 인출식 밥통, 선반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대부분 냉장고를 후면으로 가서 창문을 없앴을 때에 대한 환기는 어떻게 시키냐 라는 고객님들의 니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현장 저희가 굳이 맞진 않고 깔끔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슬라이딩으로 적용을 해서 이 창문을 유지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객님께서 만족을 하셨고 환기도 되고 깔끔하기도 하고 왼쪽에 보시면 리프트업 도어를 적용을 해서 광파 오븐 사용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고 상부에는 보통 푸시로 해서 이렇게 엽니다. 근데 도어가 이렇게 열릴 경우 이렇게 고개를 돌려서 사용하시는 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불편하지 않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접이식으로 적용을 해서 수납이 용이하게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세탁실 도어인데 터닝 도어가 노출되어 있으면 이렇게 깔끔한 톤앤 매너가 맞는 이런 이미지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중도어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페이크 도어는 동선에 맞춰서, 내부의 도어는 사용하는 기기에 맞춰서 도어 방향의 위치를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거실에서 세탁실로 들어갈 때는 우측 경첩에 왼쪽 푸시해서 열고요. 세탁기가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터닝도어를 우측 손잡이로 열겠죠. 뒤쪽 공간에는 김치냉장고가 위치할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아일랜드 앞부분 보시면 상부장이 없기 때문에 수납 공간이 좀 부족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이렇게 인출식 서랍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완성돼 있고 톤앤 매너가 깔끔한 주방이 만들어지면서 집의 전반적인 중심의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좀 디테일한 포인트 하나 설명드리면, 이번 현장은 벽 마이너스 몰딩을 적용을 해서 있는 가구 라인에 다 맞게끔 연출을 한 게 포인트입니다. 이런 벽 마이너스 몰딩의 연장선이 가구 도어의 띄움의 연장선과 동일하게 맞아 떨어져서 라인 정리가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디테일한 설계들이 공간의 완성도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객님께서 큰 구조 변경은 원하시지 않았고 세탁 위치가 이쪽이었어요. 그 위치를 바꿨죠. 바꾼 이유는 거실과 주방이 좀 분리되면 좋은데 분리가 될 수 없었어가지고 저희가 아일랜드를 구성을 잡고 거실과 주방을 1차적으로 분리를 했습니다. 대신 여기 기존에 있던 장의 하부가 좀 죽는 공간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안쪽에서 다 죽지 않게 끝까지 장을 확보해 드렸고요. 이쪽 벽면이 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거실에서 이쪽 벽면을 봤을 때 기존에 식탁이 있었고, 근데 이 벽면을 좀 일체형 있게 좀 더 연출을 하고 싶어서 벽체처럼 보이는 히든도어로 마감을 해서 좀 일체감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고급 프리미엄 히든도어 마감입니다. 기존에 세탁실이 보이는 작은 픽스 창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안 그래도 꺾여 있는 구조를 더 산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막았고, 그리고 이 세탁실 도어에 터닝 도어를 달면 또 집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깰 수 있기 때문에 이중도어로 처리를 했습니다. 일반적인 구조의 기역자 주방이 좀 단조로워 보일 수는 있지만 그 톤을 다 맞춰서 좀 고급화를 좀 극대화 시켰고요. 일반 LG 하이막스 대리석도 이 미드웨이까지 말아 올리고 창문의 틀까지 젠다이까지 신경 써서 마감을 해준다면 프리미엄 대리석 못지않은 마감 디테일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벽체가 꺾임 라인이 이 집의 단점이긴 하지만 오히려 이 냉장고를 가려줄 수 있는 장점도 되었네요. 그리고 고객님들께서 키친 PC와 일반 냉장고의 구성을 궁금해 하시는데, 냉장고를 열다 보면 이 회전축이 옆을 침범을 해서 가구가 있거나 벽이 있으면은 열리질 않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좀 확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왼쪽에는 장으로 연출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방 넓어 보이지 않나요? 지금 제가 정면에 여러분께 주방을 보여드렸는데, 이 뒤쪽으로 오시면 좀 더 넓은 주방이 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략 한 5m 정도 되는 주방이 펼쳐져 있는데요. 보통 4m만 돼도 대형 주방이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와이드가 5m도 되고 기역자로 연출이 되다 보니까 엄청 큰 주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이 우드톤에 맞춰서 이러한 그레이톤의 냉장고를 잘 선택을 해주셨고, 리프트업 도어도 있는데 넓이가 좀 넓은 거를 선호하셨기 때문에 좁은 리프트업 도어보다는 좀 넓은 도어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인출식도 나누지 않고 한 번에 빠질 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일면은 1200에 600각인데 처음에는 세로 시공을 제안을 드렸다가 좀 더 넓은 느낌의 주방을 만들어 드리고자 저희가 가로 시공을 해서 원장이 딱딱 들어맞게끔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쪽 옆을 보시면 보조 주방이 숨겨져 있는데요. 보통 음식을 하실 때 생선을 굽거나 고기를 구울 때 냄새가 날 수 있는 음식들은 이런 보조 주방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주방의 큰 특징은 크기뿐만이 아닌데요. 꽤나 넓은 규모의 홈바를 한쪽에 마련해 두었습니다. 우리 디자이너가 이 홈바를 좀 정성을 들였는데
마감재는 레놀리 필름으로 내추럴한 분위기를 연출을 해드렸고, 이 레놀리 필름은 일반 필름과는 달리 전반적으로 랜덤 패턴이기 때문에 한층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놀리 필름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레놀리 필름이 요즘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 국내에 수급이 좀 안 되는 타이밍이 있었어요. 근데 마침 저희가 공사하고 있을 때 그 타이밍과 겹쳐가지고 고객님이 고르신 이런 마감재를 저희가 붙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근데 저희 디자이너가 끈질긴 노력 끝에 이 마감재를 수급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쁜 결과물의 주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디테일한 면도 포인트인데, 지금 이 모서리를 보시면 마감재와 마감재가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을 보통은 마감재의 단면이 노출되거나 마감대를 넣어드리는데, 그 부분마저 좀 투박하게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가공을 해서 맞댐 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하나 뭉쳐서 좀 더 고급된 인테리어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마그네틱 등입니다. 요즘에는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수준이 매우 높아지셔서 예전에는 고급 인테리어 조명에 있던 그 마그네틱 등이 이제는 일반적인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저희 고객님께서도 마그네틱 등을 원하셨습니다. 보통 마그네틱 등은 복도가 있는 컨셉에서는 일자 컨셉으로 설치를 많이 해드리는데, 기존 거실은 우물천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냥 단내림을 해서 밋밋하게 마감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고객님께 제안을 다시 드렸습니다. 미음자로 마그네틱 등을 시공을 하는 것을 제안을 드려서 좀 더 고급스러운 거실 천장을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또 대면형 주방을 좀 선호하셨는데, 지금 보시면은 깔끔하게 이쁘게 만들어져 있어요. 한스그로에와 싱크볼은 백조 캄포르테 860 제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좀 오래 살 집이다 보니까 튼튼하고 내구성 있는 자재를 원하셨는데, 세라믹이 경도도 높고 수분 흡수율도 낮아서 오염도 안 되고 좀 좋은 자재거든요. 세라믹으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기 창문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 창문을 없앴어요. 고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일단은 고객님께서 채광이 막히는 거를 좀 아쉬워하긴 하셨는데, 그래도 여기에 홈바 공간을 연출하기 위해서 창문을 포기를 하셨고 깔끔한 연출이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온 것 같아요. 단열도 좀 더 처리가 됐고 미적인 부분도 좀 가져온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금속 철판 선반, 간접 라인 등 이런 세라믹 선판으로 홈바의 분위기가 이쁘게 연출이 됩니다. 약간 특이한 무늬 하나 만들어졌는데, 보통 고객님들께서 실용적으로만 생각하신다면 터닝도어로 마감을 하고, 근데 실용과 밑까지 다 가져가시려면 문을 2개 다는 시공을 해드리는데, 이번에는 도어가 하나예요. 어떻게 이거 마감이 되었을까요? 여기 문을 저희가 처음에 그 페이크 도어를 제안을 해드렸었어요. 네, 페이크 도어는 문을 2번으로 이중으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미보다는 사용감을 더 추구를 하셨기 때문에 페이크 도어는 거절을 하셨어요. 네. 근데 너무 잘 보이는 위치에 투박한 터닝 도어가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좀 미적으로 또 가져갈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객님께서 포기한 범위도 저희는 놓치지 않고 좀 미적인 부분을 최대한 가져갈 수 있게끔 고민을 많이 한 포인트네요. 좀 까다로운 시공이었는데 좀 깔끔하게 잘 된 것 같아요. 여기 주방인데 이 이미지는 어떻게 선택하시게 되셨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방을 설계를 할 때 고객님께서 카페테리아 같은 네. 느낌을 좀 원하셨고요. 네. 여러 가지 많은 제안 중에 수입 벽지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선택을 해주셔서 수입 벽지를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쪽도 우레탄 도장으로 저희가 좀 마감을 해드렸고요. 네. 아무래도 일반 도장보다는 조금 네. 강도가 있는 도장으로. 훨씬 좋죠. 오래 지속될 수 있는 마감재라서 네, 네. 비용이 좀 올라가더라도 네. 좀 주방에 진심인 고객님들이 계시다면 도장 도어로 마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는 고객님께서 딱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상부장이 없었으면 좋겠다. 네. 주방 창을 살렸으면 좋겠다. 아무래도 뷰가 지금 산 쪽, 마운틴 뷰이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창으로 저희가 좀 제안을 드렸고요. 네. 기본적으로 김치 냉장고와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인데 냉장고가 들어가는 상부장과 하부장이 설치된 상부장 높이가 달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냉장고가 들어가는 부분을 한 곳을 네. 라인 하나로 맞춰놨고요. 네. 인덕션 밑에 소 서랍이 들어가는데 보통 안쪽에 원목 수조함으로 많이 설치를 하세요. 근데 저희는 블론 제품으로
네.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 보통 터닝 도어가 좀 투박해서 이런 게 좀 싫다 하시는 고객님들에 한해서 저희가 터닝 도어 설치하고 그 겉에 다 이중 도어를 설치를 하는데 여기는 그냥 터닝 도어만 설치를 해드렸어요. 터닝도어를 뒤쪽으로 조금 빼고요. 네. 가구도어를 없애는 방식으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주방 입구 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이 안 보여요. 네, 안 보이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하고 앞으로 더 밀어 넣은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 공간이 원래 세탁실. 네, 이쪽에 원래 세탁기가 배치가 되어 있었고요. 조금 소가전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보조 주방으로 저희가 조금 장으로 구성을 해드렸고요. 이 중에 포인트 중에 하나가 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 배수구가 있는데 이 장이 바닥까지 내려가게 되면 아직 물을 썼을 때 가구가 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단차를 만들어서 물을 조금 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어 드렸고요. 네, 좀 장을 좀 오래 지속할 수 있게 신경을 많이 쓰신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좀 허리를 숙이는 걸 싫어하셨기 때문에 이런 하부장도 모창넬 없이 푸시로 설치를 해드린 것 같아요. 발로 이렇게 누르면 아, 도어가 좋습니다. 나가고요. 네. 그리고 다시 발로 닫게 되면 도어가 닫히는 네. 형식으로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좋은데요? 네. 그리고 이건 뭐죠? 요거는 이전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정수기 설치할 때 정수기 배관을 네. 싱크대 쪽으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런 거 놓치면은 그때 사전에 1편에 저희가 설명드렸다시피 배관이 여기 다 노출돼가지고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보시는 고객님들 마음은 진짜 무너집니다. 여기도 이제 아드님과 남편분이 취미로 사용할 수 있는 피규어를 네. 많이 올려둘 예정이어서 스탠 선반으로 제가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 피규어까지 올라오면 그냥 카페가 완성될 것 같아요. 완전 여긴 피규어 카페죠. 제가 서 있는 뒤쪽 공간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고객님 니즈에 맞춰서 완성을 해드렸고 우선 천장 보시면 에어컨 단내림을 해서 에어컨 방향을 후면 쪽으로 처리를 해드렸고 홈바는 좀 넓게 만들어드리고 유리장, 아일랜드장, 디귿자 주방으로 구성을 해드렸습니다. 보통은 에어컨의 방향이 저쪽 뒤쪽에서 앞쪽으로 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아무래도 주방이 꺾인 구조이기 때문에 에어컨 바람이 거기까지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중간에서 후면으로 쏠 수 있게 방향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홈바 보시면 화이트한 느낌으로 그냥 다 마감을 하기보다는 이런 백판의 세라믹 느낌의 보드로 마감 처리를 해서 좀 퀄리티 있는 홈바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긴 유리장인데요. 유리장은 보통 예쁜 컵이나 접시들을 잘 세팅해 놓는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이거 하나씩 넣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접등으로 연출해서 좀 완성도 있는 유리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식탁은 6인 테이블 들어올 예정인데 이 뒤쪽 공간의 수납 공간은 여닫이보다는 이런 슬라이딩으로 연출을 해서 좀 사용하시기 좀 편하게끔 만들어 드렸고 여기 있는 아일랜드의 상판은 일반 대리석보다는 프리미엄 인조석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명칭은 하이막스 오르라 원블랑이고 그 위에 보시는 콘센트는 터치를 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스피커 콘센트가 그 안쪽에 매립이 되어 있고 명칭은 인출식 블루투스 스피커 콘센트입니다. 기존의 주방이 창문이 크고 이게 똑같은 구조로 기역자로 되어 있었고 조적벽에 도어 하나가 달려있는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창문이 사이즈가 크면은 상부장은 어느 공간을 좀 제외를 하고 풀 창으로 만들어서 좀 뷰를 탁 트게 만들어 드리는데 이쪽 공간은 전면이 전체 아파트 뷰이기 때문에 굳이 창문을 키워가지고 너무 노출되게끔 하기보다는 고객님이 원하시는 이런 수납 공간으로 세팅을 하고 창문 사이즈를 좀 줄여서 마감 처리 해드렸습니다. 냉장고 구조가 많이 애매했어요. 냉장고 포도어, 김치 냉장고 나란히 놔야 좀 깔끔한데 여기는 구조상 바닥에 분배기가 있고 같이 나란히 놓을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 창고 공간을 확장을 해서 공간을 좀 만들어서 김치 냉장고 위치를 확보를 했습니다. 안쪽으로 꺾여서 들어간 주방 구조이기 때문에 상부장에 간접등도 깔끔하게 기역자로 연출을 해서 화사한 느낌의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고 싱크볼 공간이 넓은 거를 선호하셨기 때문에 사이즈는 900짜리로 좀 넓은 싱크볼로 만들어서 세팅을 해드렸고 이 수전도 여기 꺾이면은 폭포처럼 내려오는 수전으로 만들어서 좀 사용할 때 좀 편하시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객님께서 가전을 구매하실 때도 가구 색이나 벽 색깔에 최대한 맞춰서 구매를 하셔서 전반적으로 심플한 느낌의 주방이 완성되었습니다. 예,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고객님들이 보통 일상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공간인데요. 우선은 숨어있는 공간을 아쉽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희는 그 공간을 적극 활용했습니다. 기존의 주방의 발코니 공간을 살짝 연장을 해서 확장을 해드리고 분배기 이설을 진행을 해서 아일랜드를 앞쪽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보통 아일랜드 식탁을 설치를 할 때는 대면형으로 가로로 설치를 하는데 좌우 공간이 그렇게 넓지 않은 구조에서는 가로보다는 이런 식으로 세로로 설치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일랜드 사이즈는 1900에 1000 사이즈로 보시다시피 대형 아일랜드처럼 느껴집니다.
조금 확장된 발코니 쪽 부분에서는 홈바처럼 사용하실 수 있게 하부장을 세팅을 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벽면은 아일랜드 상판, 싱크대 상판과 동일한 제품으로 타일보다는 인조석으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철거가 불가능한 내력벽 구조가 있으면 아무래도 막히고 꺾여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마감재들은 통일시켜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방 벽면을 만들기 위해서 창문을 가릴 수밖에 없었는데 창문을 가리고 이렇게 조그만 부분이 남으면 보통 픽스 창으로 마감을 하거나 통발을 설치를 해서 창문을 없애는데 좀 더 환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PJ 창으로 설치를 해서 조금이나마 환기 공간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기존 가전을 사용할 예정이셨고 새로운 냉장고를 구매할 예정이셨는데 기존의 뚱뚱한 냉장고를 숨길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없다 보니 남는 이런 데드 스페이스 공간이 있었는데 이런 공간도 놓치지 않고 인출식 장으로 설치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간 분리를 해드린 냉장고실은 현관의 간살 중문과 동일한 제품으로 설치를 해서 전체적인 집의 분위기 톤을 맞춰 드렸고 깔끔하게 공간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가스 계량기가 이쪽 공간에 있었는데 이 가스 계량기는 나중에 검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어를 설치해서 노출시켜 드렸고 라인 정리를 깔끔하게 기둥처럼 미음자 형식으로 정리해 드려야 됐기 때문에 틈새 공간 다 놓치지 않고 수납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곳은 주방인데 저희가 측면부에 있는 키 큰 장을 과감하게 철거를 드리고 개방감 있는 느낌의 주방으로 디자인 설계를 해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가족 구성원이 5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6인 테이블, 넓은 테이블도 들어갈 수 있을 만한 공간을 만들어 드렸고 아일랜드를 기역자로 꺾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후면에 보시면 상부장도 제거도 해드리고 사이즈도 좀 절충을 해드리면서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을 보시면 보조주방 역시 굳이 철거를 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리폼을 해드리면서 좀 예산을 절충을 해드렸고 하부 도어만 철거를 하고 그리고 상부의 대리석은 그대로 굳이 철거를 하지 않고 리폼을 깔끔하게 완료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면 보통 이렇게 뚱뚱한 냉장고를 선택하시는 고객님들은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세요. 너무 튀어나온다, 이렇게 매립시킬 수 없나 이런 고민들을 하시는데 이번 현장은 다소 튀어나오긴 했지만 뒤쪽에 굳이 공간을 버리면서 장을 최대한 앞으로 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연장을 해서 도어 라인을 최대한 맞춰드린다면 거실에서 주방을 바라봤을 때 전체적인 장이 앞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좀 답답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이 깊이가 너무 깊어지기 때문에 데드 스페이스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실 때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열어두고 선택할 범위가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경우의 수를 전문가인 인테리어 업체와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하고 최적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성공하는 인테리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상당히 넓게 잘 뽑혔는데 우선 기존의 주방은 세탁실이 자리 잡혀 있었는데 비내력벽을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직각 느낌의 깔끔한 주방으로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우선 고객님께서 대면형 느낌의 디귿자 주방 레이아웃을 원해 하셨는데 요리에 취미가 있으신 남편분을 위해서 넓은 주방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 반대편에 대가족이기 때문에 6인 테이블이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치를 최적화된 동선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해드렸고 우측에 보시면 빅슬렛 타입으로 더 웅장한 느낌의 주방으로 도움을 준 타일인데 현관에 들어와서 왼쪽에 작은 방 끝점부터 스타트를 해서 기역자로 크게 이런 빅슬렛 타일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타일과 같은 모델 세라믹 상판을 적용을 해서 은은한 트래버팀 느낌을 상판까지 자연스럽게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에는 모자이크 타일이나 약간 각이 작은 타일을 유행을 많이 탔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줄눈이 많다 보면은 청소도 자주 하셔야 되고 지속 가능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 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타일을 선호들 하십니다. 빅슬렛 타일을 사용을 하시면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됩니다. 톤도 큰 한 판 한 판 들어가서 랜덤 톤이 나와서 미적인 부분이나 실용적인 부분에 장점이 됩니다. 뒤쪽에는 어떻게 보면 서브 개념의 주방인데 바로바로 직관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다 서랍장으로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자녀분들이 출가하면 나중에 두 부부가 사용을 오래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모가 최대한 더딘 마감재들을 잘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예산도 많이 적게 들어가고 하지만 교체 주기가 아무래도 빠르겠죠. 그런 부분을 신경이 많이 쓰이신다면 예산을 좀 더 들여서라도 블룸 제품이나 고급 하드웨어를 사용하시면 처짐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의 세탁실은 문을 열었을 때 세탁기가 들어가고 그 양 사이드에 남는 공간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최소화시키면서 주방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렇다고 세탁실에 세탁기만
뷰가 딱 비치돼서 너무 좁게 사용하시지 않게끔 마련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실 때 좀 불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넓은 각도의 경첩으로 설치를 해서 좀 동선에 방해가 되지 않게끔 만들어 드렸습니다. 저희가 90도 경첩을 사용을 했으면 동선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다이닝 테이블 바로 옆에 하부장이 조성되어 있는데 기존의 싱크볼 자리 하부에 분배기가 있습니다. 구조 변경을 통해서 분배기 이설 작업을 많이 해드리는데 고객님께서 리스크를 감수해가면서 분배기 이설보다는 그 위치에 장을 세팅을 하면서 오히려 그 장을 사용하시는 걸 선호하셨습니다. 평소에 독서도 많이 하시고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하기 때문에 오브제라든지 고객님이 바로바로 읽으시는 책이라든지 올려놓고 사용하실 수 있게끔 공간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이어지는 벽체는 둥그런 곡면으로 처리를 해서 좀 유동성 있게 연출을 해드렸습니다. 냉장고가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벽이 자연스럽게 조성이 됐고 벽과 안방 사이에 이런 공간들을 좀 활용하고 싶었는데 플라워팟 조명을 세팅을 해드리면서 그 하부에는 오브제를 놓고 이런 콘솔 느낌의 타일로 선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직선으로 쭉 뻗는 전체 거울을 만들어 드리면서 복도에서 바라봤을 때 연장선에 있는 느낌으로 연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은 단이 져 있는 일반 여닫이 도어보다는 와이드가 넓은 히든 도어로 적용을 해서 TV 아트월의 도배지랑 안방변에 히든 도어에 적용된 이 벽면 필름이 최대한 조화가 될 수 있게끔 비슷한 톤의 느낌으로 인테리어 필름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남자 고객님께서 주방 인테리어 관심이 많으셨는데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가족들이 다 같이 모여서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연출을 원하셨고 주말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요리를 해줄 수 있는 주방을 원하셨습니다. 두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편하고 효율성 있는 동선과 두 번째는 수납 공간을 조금 줄여서라도 개방감을 선호하셨습니다. 이러한 고객님의 니즈를 반영을 해서 디귿자 형태의 주방을 구성해 드렸고 뒷면엔 홈바 개념의 장을 구성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홈바가 거실 쪽으로 노출되는 걸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벽체를 조성을 해서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연출해 드렸습니다. 고객님께서 아기자기한 느낌을 원하셔서 주방 타일은 베개 백각 타일, 미드웨이 타일을 적용해 드렸고 기존의 다용도실 창문은 나무로 된 여닫이 창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보통은 픽스 유리로 많이 시공을 하지만 이번에는 픽스 유리보다는 좀 더 포인트가 될 수 있을 만한 유리블럭으로 시공해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고객님께서 아주 만족스러워 하셨던 부분입니다. 주방 입구 쪽 공간은 다소 좁은 구조였으나 이번에 저희가 디귿자로 조성을 해드리면서 공간 동선을 편리하고 가족들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구성을 잡아드렸습니다. 예, 여기는 주방입니다. 우측을 보시면 냉장고를 매립해드린 냉장고 장과 그 왼쪽에 홈바 및 키 큰 장 개념으로 적용을 해드렸고 제 앞에 보시면 아일랜드 구조인데 보통 아일랜드 구조는 자녀분들을 케어하시면서 조리든 설거지는 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리는데 자녀분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아일랜드를 턱을 져서 식탁 구조로 마감을 해드렸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제가 이 서 있는 이 공간에 조리도 가능하고 인덕션도 사용할 수 있고 바로 설거지물을 옮겨서 설거지도 가능한 최적의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을 보시면 LG 오로라로 적용을 해드려서 대리석 느낌의 깔끔한 느낌으로 마감을 해드렸고 디테일한 부분 설명드리면 고객님은 단추가 있거나 손잡이가 있거나 이런 거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깔끔한 라인으로 적용을 하기 위해서 푸시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을 보시면 저희가 이곳 역시 푸시로 적용을 해서 매립형 레일로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세탁실로 들어갈 때는 터닝 도어로 적용을 해드리는데 거실의 확장 부분과 마찬가지로 터닝 도어만 있으면 아무래도 좀 깔끔한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가구 도어로 이중으로 설치를 해서 라인 정리도 해드리고 톤도 최대한 맞춰드리고 나서 도어가 있게끔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 공간은 세탁실 공간인데 단열이 좀 취약하다 보니 창문 전체 면을 꼼꼼하게 단열 처리를 해드리면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해드렸고 청소기장이랑 세탁 물품을 수납할 수 있는 그 공간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반대쪽으로 걸어가면 현관부의 뒤쪽에 도어가 세탁실과 순환 동선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외부에서 장을 보고 집에 들어오셨을 때 바로 주방으로 통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생활하실 때 편하게끔 적용을 해드렸습니다. 네, 이 공간은 주방인데요. 이 넓은 평형대를 너무 작아 보이게 만드는 불필요한 게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철거를 다 진행을 했고 넓어 보이게 오픈을 시켰습니다. 이 조리 공간을 최대한 넓게 만들어 드렸고 냉장고장, 키 큰 장, 수납 공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곳에는 식탁을 넣고 의자를 놓을 예정이고 기존에 어떠한 수납장이 있었는데 철거를 하고 보니까 그 하부에는 분배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난방관을 신설을 다 했기 때문에 분배기 위치를 개수대 아래로 미서 설치를 했습니다. 타일도 1200에 600각 타일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넓어 보이고 더 높아 보일 수 있는 효과를 낸 것 같습니다. 디귿자 앞쪽을 수납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고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공간도 적용할 수 있는데 저희는 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컨셉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인출식 밥통 놓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 하부에도 시스템 서랍장 인출식으로 다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상판 보시면 LX 오로라 제품으로 적용을 했고 이 개수대 위판도 요즘 저희가 빠지지 않고 만들어 드리는데 야채를 싣고 올려놓을 수 있는 공간도 되고 도마 형식으로 쓰셔도 되고 탈부착도 다 가능하니까요.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하면 좋습니다. 조리 공간이 넓기 때문에 콘센트도 상판 위에 적용을 했고요. 천정고가 높아서 수납 공간이 많이 확보될 수 있는 상부장으로 풀로 끝까지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식기세척기가 없잖아요. 식기세척기를 나중에 구매하시더라도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미리 공간을 확보해 드렸습니다. 이 주방 옆에 이 공간은 다용도 겸 세탁 공간. 하부장을 놔서 저희가 서브 주방으로 조그맣게 세팅을 해드렸고 뷰가 탁 터져 있어서 미스트로 적용보다는 다 오픈된 유리로 마감을 진행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 들어가다 보면 우측에 주방이 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주방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명확했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주방이 훤히 보이는 거는 싫어하셨고요. 두 번째는 창문의 뷰도 상당히 좋았고 두 자녀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막혀있는 주방도 싫어하셨어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유리가 들어갔습니다. 이런 유리 코너 부분이 너무 뾰족하게 마감되다 보면 아이들이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코너 부분을 곡면으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가구들이 너무 올드하고 노후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가구를 다 철거를 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깔끔하고 무드있는 느낌의 주방이 완성되었고요. 이런 느낌의 주방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는 가구 단면 부분 깔끔하게 졸리컷 시공을 해서 면 정리를 해보았고 목찬넬 부분과 걸레바지 부분에 간접등을 설치를 해서 풍부한 느낌의 주방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히든 터치 스위치를 적용을 해서 퀄리티 있는 주방이 될 수 있도록 한몫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유리도어. 이 부분도 센서로 적용을 했고 간접등도 예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드웨어 잘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블룸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3도어가 있기 때문에 상부에 붙는 상부장들이 와이드가 상당히 넓습니다. 와이드를 커버하기 위해서 분절을 넣는데 분절을 최대한 없애고자 적용을 한 게 풀도어. 풀도어를 쓰기 위해서는 이런 고급 하드웨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5가지 포인트를 적용을 하면 예쁜 주방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둥 부분이에요. 목 마감을 진행을 했고 한솔 제품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작은 홈바를 설치해 드렸는데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젖병 소독기나 믹서기, 소가전들이 세팅될 수 있게 적용을 했고요. 그 윗부분은 공간이 좀 남기 때문에 선반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왼쪽도 키 큰 장. 이 왼쪽도 피트 공간이고 저 우측 끝에도 기둥이기 때문에 이 라인과 저 라인을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는데 저희가 목 작업 깔끔하게 진행도 하고 타일 라인도 깔끔하게 진행을 하면서 일정 있게 완성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이 키 큰 장의 끝면과 타일의 끝, 그 다음에 하부장의 끝을 다 맞아 떨어지게 진행을 했습니다. 3방향을 다 맞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기초서부터 결각각까지 고민을 많이 하면서 시공을 하는 이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별로 보이진 않겠지만 저희가 상당히 신경 쓰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싱크볼에 부어판도 항상 적용을 하죠, 요즘. 주방이 넓어도 놓치지 않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콘센트가 기존에 벽 쪽에 있었어요. 이 벽 쪽에 콘센트들이 많으면 지저분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상판으로 콘센트를 적용을 했습니다. 아일랜드장도 상판 콘센트 적용을 했고요. 후드도 천장으로 적용을 했고 음식을 하실 때 아이들이 옆에서 손을 댈 수 있기 때문에 이 옆쪽은 유리 파티션을 적용을 해서 공간을 분리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의 깊이는 90cm로 설치를 했고 이 전면 부분에는 오븐과 밥통, 수납 공간을 만들어 드리고 반대쪽도 전체 서랍장이에요. 깊이가 90cm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깊이가 깊은 서랍장보다는 나머지 짜투리 공간까지 다 사용하실 수 있도록 꼼꼼하게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주방인데요. 주방은 기존에 주방과 다이닝까지 둘러싼 가벽이 생성이 돼 있었어요. 다이닝 벽을 철거를 하고 이제 개방을 해서 대면형 주방을 이렇게 넓게 만들어 드렸고요. 기존에 여기 기둥이 나와 있고 냉장고 자리, 다용도 세탁 공간으로 나가는 문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 문을 철거를 하고 확장해서 냉장고를 뒤로 밀고 여기를 이렇게 쭉 넓게 개방했기 때문에 주방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하부장에다가 수납 공간을 확보하고 상부장에 안 들어가서 굉장히 좀 개방감 있는 주방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주방에서 추천드리고 싶은 아이템은 보통 이렇게 대면형 주방에 탑이 들어가게 되면 아일랜드 후드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러면은 개방감이 또 좀 더해될 수가 있어요. 후드 일체형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한 주방이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가구도 타일처럼 졸리컷 이렇게 45도 마감을 해서 여기가 굉장히 깔끔하고 엣지 있게 마감이 됐어요. 네, 아일랜드도 이렇게 깊이를 깊게 만들어서 양면 수납으로 적용해드렸고요. 주방은 요즘에 많이 쓰는 이렇게 포포 수정, 싱크볼 커버 겸 도마, 그리고 절수 페달까지 같이 만들어드렸습니다. 이거는 고급스러운 바하마 콘센트고요. 여기서 이제 블렌더라던가 간단한 주방 소과전류 사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적용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팬트리 시스템 선반을 만들어드렸어요. 상부장이 없지만 여기저기 좀 수납 공간을 많이 짜드려서 충분한 활용도가 확보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은 주방입니다. 우선 주방은 보시다시피 상당히 넓습니다. 아일랜드 주방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고객님께 선호하셨던 이런 대면형 11자 주방을 완벽하게 만들어 낸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사이즈는 3m 50 정도 돼요. 상당히 넓죠. 앞에서 식사도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드려서 상당히 깊습니다. 상판은 세라믹으로 적용을 했고 우드 화이트 느낌의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뒷받침해 줄 수 있을 만한 무게감 있는 세라믹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측판도 상판과 같이 맞물려서 내려올 수 있도록 가구보다는 이런 세라믹으로 마감을 해서 더 무게감 있는 느낌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원래는 여기가 다 수납장이었는데 식탁을 놓을 만한 위치가 좀 애매했습니다. 공용부 공간이 너무 헤비한 느낌이 들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굳이 식탁은 놓지 않으시고 무릎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홈을 파고 바체어가 적용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드렸고 그 나머지 공간들은 다 서랍장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수납할 때 좀 편리하고 용이하게 되는 것을 선호하셨고 그 부분을 반영을 해서 저렴한 그런 하드웨어보다는 블룸 제품 시스템 서랍장으로 전체 다 반영을 해보았습니다. 상판에 아일랜드 보시면은 후드 일체형 아일랜드입니다. 저희가 제안을 드렸고요. 보통 천장에 달리는 후드가 있으면 개방을 좀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드 일체형 인덕션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 오른쪽에 철제 선반, 아일랜드는 보통 올릴 만한 공간이 없어서 이런 측면부 벽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뭐 와인잔이나 술잔, 술병 여러 가지를 다 올려놓을 수 있을 만한 철제 선반으로 만들어 드렸고 이런 철제 선반과 이러한 수전 싱크볼의 헬개 배합이 은은하게 맞아 떨어져서 뭔가 더 퀄리티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가전류가 상당히 많았어요, 고객님께서. 저희가 기존에는 벽체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주방 입구가 두 군데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주방 범위가 상당히 넓지만 너무 답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현관에서 열고 들어왔을 때 벽체가 있어서 좀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과감하게 철거를 하고 문 열고 들어가면은 보조 주방이 형성이 됩니다. 고객님들께서는 운동을 자주 하시고 식단을 좀 신경 쓰면서 드시기 때문에 많이 벌려놓고 음식을 하기보다는 간단하게 음식을 하고 파우더도 많이 드시고 하기 때문에 작은 수납들이 많이 필요로 했습니다. 보조 주방의 그러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수납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보조 주방에는 올려놓고 뭐 사용하실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로봇 청소기, 직배수가 되는 로봇 청소이기 때문에 이 뒤쪽에는 설비 작업까지 완벽하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 짜투리 공간에는 인출식 대형 망장이죠. 깊이도 깊고 와이드가 좁기 때문에 여다지를 사용하자니 안쪽 공간까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는 공간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대형 망장을 사용하시면 수납에 최대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 한번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제 뒷면에 보시면 기존에는 세탁기 공간이었죠. 공간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나중에 물이 배수를 하면서 넘칠 수 있는 하자가 날 수 있는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저희가 단을 낮춰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2-3cm 정도 단을 낮추는 작업까지 깐깐하게 해서 진행을 해드렸습니다.